안녕하세요. 킹답하라! 네, 오늘도 돌아온 킹답입니다. 오늘은 현재 시황을 말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저녁 11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금과 여기 달러는 어제랑 큰 차이 없고요. 근데 달러는 여전히 꾸준히 조금씩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내리면 올라오고 내리면 올라오고 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 여기 보시면 104.75, 105를 다시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일본 엔화가 901원을 찍었는데, 엔화가 이제 진짜로 800원대를 다시 한번 볼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국채 10년이 미친 듯이 올라오다가 조금 방어하는 것 같으면은 엔화가 조금 올라오다가 어느새 또 2, 3일 지나서 딱 보면은 엄청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한국 원화만 불안한 게 아니라 엔화가 더 불안해요. 미국 국채 10년이 4.3을 찍으려고 하고, 일본 국채는 이제 7.2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이 와중에 한국 국채 10년도 3.95를 찍었는데요. 구조하고 이제 독일 구조가 좀 비슷하다고 하는데, 역시 이 국채의 움직임도 긴 흐름으로 보니까 흐름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봐볼 거고요. 근데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휘발유가 지금 이제 CPI를 올리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배럴당 100불을 돌파할 것이다 하는데 어느새 90불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92불을 돌파했고, 브렌트유도 91불을 넘어서 92불에 거의 근접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부 텍사스산도 그렇고 이제 90불 이상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90불에서 100불 사이. 근데 100불에서 계속 가게 되면은 좀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한국의 실업률은 좀 떨어졌는데, 실업률이 떨어진 건 좋은 거지만 통화 공급량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대출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볼빙이나 시용 점수다 뭐 이런 뉴스가 같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CPI가 드디어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해서도 올랐지만 이제 전년 대비해서도 올랐죠. 결국에는 기저효과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CPI가 목표 물가 지수가 2%인데 다시 올라가 버려서 3.7을 찍었습니다. 이 와중에 다들 힘들어하니까 FOMC에서 금리 동결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번만 더 보자. 10월달, 11월달 되기 전에 한 번만 더 보고, 야, 지금 우리가 금리 올린 게 이게 지금 컨트롤이 안 되니까 또 더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11월달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독일 국채 10년물과 한국 국채 10년물의 무빙을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여기도 보이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독일 국채 10년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만 해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10년 무빙을 보면은 엄청나게 급작스럽게 올리지 않았어요? 역시 2021년, 2022년 사이에 그 테이퍼링 하던 그 중간에는 크게 컨트롤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 순간부터 미국이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전세가 이렇게 됐는데,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이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 벤츠 E클래스가 이제 엔트리가 이제 8,600만 원부터 현지에서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대를 팔아도 마진을 많이 남기는 축으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돈의 값어치가 없으니까 박리담회로 많이 파는 시기였다면, 이제 한 채를 팔아도 순이익률을 좀 높이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5년으로 보든 3년으로 보든 급격하게 올라온 건 변함이 없습니다. 2021년 3월에서 4월 한 요 정도 되겠죠. 이때부터 인플레이션이 목표 물가지수 2% 이상으로 나타났고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국채 10년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한국을 보면은 한국 국채 10년도 이제 오늘로 치면 독일과 반대지만 10년치로 보면 한국도 역시 급격하게 올랐죠. 그 와중에 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는 식이 되고요. 다만 독일은 2.6%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한국은 3.95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독일보다 한국이 더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지금 기준금리보다 이제 10년물이 더 높기 때문에 스프레드에서 장단기간 역전현상이 일어나진 않았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조금 더 관리가 되고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독일과 한국이 굉장히 낮았는데 급격하게 오른 건 변함이 없다. 근데 그래프상으로 다시 보게 되면 독일은 이제 거의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금리였네요, 독일은. 그러니까 한국이 조금 더 낫다라고도 이제 보이는데, 이제 뜨거운 감자인 일본을 보면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에서 플러스 금리로 전환이 됐습니다. 10년 전에
10년 국채물 금리의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이 나라도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10년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10년물도 급격하게 오른 거는 똑같다. 그러니까 세 나라가 똑같지만 독일과 한국의 무역 구조가 약간 비슷한 상황에서 독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고, 그 와중에 한국이 선방하고 있다라는 거 많이 올랐죠? 아무리 봐도 이제 적응이 안 돼요. 이렇게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는 건 적응이 안 돼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저는 이제 챗 GPT-4를 이제 유료 결제를 하고 한 달 정도 사용해 봤어요. 그리고 나서 구글 바드를 사용해 봤는데, 이 구글 바드하고 챗 GPT-4하고 차이점이 뭘까? 챗 GPT는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유료 버전으로 했었을 때 제가 원하는 답은 구글 바드가 조금 더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세계 4대 성인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했었을 때는, 제가 알고 있는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면은 예수, 공자능자, 그 다음에 이제 석가모니, 이 정도가 있었는데, 뭐 아리스토텔레스 정도일까요? 챗GPT-4는 전혀 다른 사람을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보는 그 바드가 조금 더 잘 갖고 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베타 버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존에 내가 물어봤던 질문까지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원래 한번 물어보면은 구글 바드 같은 경우는 휘발성 메모리처럼 다시 소환이 안 됐었는데,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돼서 과거에 내가 물어봤던 것도 챗GPT-4처럼 갖고 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업로드했던 영상,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로 독일의 전철을 받고 있고, 일본도 역시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독일과 똑같이 그런 전쟁을 일으켰던 역사가 있는데, 현재 미중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중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중간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가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과, 현재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높은 확률로 시나리오가 뭐가 있을까? 네, 미국에 있는 그런 연구소에서 시나리오 한 60개 정도 뽑았는데, 그 중에 27개 정도가 가장 확률이 높다고 하죠. 어쨌든 저는 이제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 블록체인은 순식간에 어떤 암호를 많이 블록마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을, 많은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장점과 단점이 보완적인 관계도 되지만 상성이 양자 컴퓨터가 훨씬 좋죠. 블록체인이 뚫린다는 말이 되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블록체인을 검사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뚫리지 않는 코인이 되는 거죠. 다만 그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양자 컴퓨터하고 블록체인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정리해서 알려줘. 이런 식으로 제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이버나 구글은 제가 원초적으로 검색을 해요. 양자 컴퓨터가 뭔가, 양자 컴퓨팅은 뭔가, 양자 컴퓨팅에서 개발되는 방식 짜자자자자 검색을 하고 정리를 해서 제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또 블록체인을 따로 검색하는 거죠. 블록체인도 뭐 웹3가 있고 디파이가 있고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그 방식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내 머릿속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검색 방식은 앞으로 이런 AI를 이용한 검색 방식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이 AI를 더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이 시간을 사는 개념이니까 이런 식으로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려면 기존에 백그라운드 정보가 있어야 이런 질문을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그 설명회, 세미나, 콘서트 이런 데를 좀 갔는데 비전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일단은 똑같은 시기를 말한다 그런 거고, 이런 거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양자 컴퓨터가 5G 통신, 뭐 인공위성 이런 거에서도 부딪히지만 양자 컴퓨팅이 미래 기술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많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요거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시나리오 3개만 알려줘 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이 패권을 계속 유지하는 거, 두 번째는 중국이 도전하는 거, 세 번째는 이 긴장감을 고조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 요게 있는데, 제가 예상하는 거는 이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지만 혼자서 유지하면 돈을 너무 많이 써야 되고, 미국이 찍어내는 달러를 계속 부채 비율을 높인 상태에서 전 세계로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국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이길 수 있어도 그냥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소진될 수 있게 중국의 힘을 빼는 거죠. 지금 현재 중국은 디플레이션 위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중국은 금리를 내려주고 싶어도 다시 한번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국채물을 보면
1, 2년, 2, 3년 내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 근데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시작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내년 6월 정도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 4개월 플러스 6개월 하면 아직도 10개월이 남아있어요. 근데 중국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차갑게 식어가면 갑자기 식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식어가게 된다면 중국이 전 세계 유통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30%에서 40% 사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역시도 미국의 우방국부터 시작해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기가 차가워진다면은 모두가 힘들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적정한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될 거고 그 시기까지 중국은 버틸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도 미국도 서로 지지 않고 싶은 지정학적, 군사적 업종과 그 데드라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지금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균형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만으로 이제 가장 높은 확률로 시나리오 좀 알려줘라 했는데 중국의 승리, 양국의 타협, 그리고 이제 전쟁의 장기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년도 산으로 데이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ChatGPT-4 같은 경우는 2021년 상반기까지의 데이터를 합산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2022년, 그리고 2023년의 데이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안내문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구글 바드 같은 경우는 몇 년도의 정보까지 확인해서 알려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레이달리오나 친중에 가까운 인사들처럼 이것도 제일 먼저 나온 게 중국의 승리라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이 우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글쎄요. 군사력으로 했었을 때 미국이 부인할 수 없는 1위고 요거는 좀 2021년도의 중국의 평가 그리고 2023년도의 중국의 평가가 이렇게 좀 많이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 번 더 물어봤죠. 의심이 되니까 왜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보다 우세하다고 생각할까? 돈을 지금 현재 많이 쓰니까. 근데 기술력이 개발된 기술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단정하기 어렵다. 이거는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군사력이나 이런 걸 했었을 때 지금 현재 중국이 전쟁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이제 가능성이 완전 배제될 수 없다. 이건 또 잘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가 2021년도에 머무는 건 아니지만 얘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깔린 상태에서 정리해서 나한테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I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여전히 10년 국채물들이 불안하고 상승하고 있는 이 와중에 CPI까지 올라와서 금리가 9월달에 동결하고 11월달에 더 한 번 더 인상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오건영 팀장님의 말씀에 강한 동의를 하고 있고요. CPI로 따지면은 이제 보시면은 목표 물가가 2%인데 거의 2배치가 나오잖아요. 거의 2배치가 나오니까 9월달에 빨리 올렸으면은 좀 보통의 기간이 좀 더 길어지는 거고 11월 달에 하면은 이제 내년에 바로 낮출 거니까 조금 줄어들 것인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론은 내년부터 인하가 시작된다 라는 것도 있지만 현금 계속 안 도는 사람 같은 경우는 똥줄이 탈 거라고 보입니다. 이 정도로 오늘은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계속 시간을 아껴야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 시간에는 독서를 해서 백그라운드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